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3월 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가정용 코로나 테스트 키트가 독극물을 포함할지도 모른다고 오늘 중앙독극물관리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용 테스트 키트에는 소듐 아지드라고 하는 독극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며 이것은 무색무취한 독극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거나 발병 시에는 즉시 병원으로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코로나 테스트 키트로는 The Binox Now, BD Veritor, 플라워플렉스, 셀리트론, 다이아트러스트 등 가정에서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면 즉시 폐기 처분하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2월 28일 날 재개되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대표단 회의는 결렬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가 자기 의견만 주장하다가 회담이 끝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향하여 러시아에서는 약 50km에 해당하는 군사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공중사진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많은 군수 물자들이 우크라이나로 공급이 되고 있으나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소유하기 시작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방어용 무기와 소형 무기밖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분리가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실제적으로 기계와 사단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핵도 없어지고 탱크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우크라이나는 부패 원상지요. 또한 글로벌리스트의 자금 세탁과 부정부패 원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터 바이든도 여기에서 돈을 많이 세탁을 하고 여기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수많은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푸틴은 조지 부시, 오바마, 조 바이든 시절에 계속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만 주변국을 침략 못하였던 것입니다. 러시아 팽창주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꼼짝 못하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또한 극좌파 민주당원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수비하기 위하여 미국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의 자금의 은닉처고 또한 그들의 돈 세탁의 장소가 우크라이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극좌파 민주당원들인 버니 샌더슨이나 AOC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침공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툭하면 미국 탓으로 돌립니다. 자국 국민들에게 열등감을 주거나 아니면 패배감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 바로 극좌파 민주당원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과 또한 뉴 월드 오더를 추종하는 이 신세계 질서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여기서 행하여 왔던 모든 비리와 부정이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맨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에서는 문서 소각과 문서 파쇄가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문서가 자국의 문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글로벌리스트와 또 해외 관련 문서들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헌터 바이든 서류도 있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대사관을 통하여 미국인들은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러시아 공항에서는 이렇게 러시아를 탈출할 수 있는 항공편이 없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거의 다 취소가 당하였습니다. 러시아 국적 소유들은 유럽 일대 모든 공항에서 영공 통화를 금지당하고 있고 또한 서방 세계의 비행기들은 지금 러시아 쪽으로 가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운항이 취소를 당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무슨 수로 여기를 탈출을 합니까? 국무부는 명령만 할 것이 아니고 자국민 이베큐에이션을 위하여 비행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익자미너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 논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논설을 쭉 읽어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지어는 러시아의 가장 동맹국인 중국조차도 러시아의 핵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만약에 핵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중국이 러시아를 보호할 명분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핵 사용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들도 반대를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수된 바가 없지만 이 논설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는 독재자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흑인의 달을 맞이하여 백악관에서 조촐한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질 바이든이 일어나서 카말라 해리스를 소개하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미국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였다가 뒤늦게 잘못 말한 것을 알고 즉시 미 합중국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하고 정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 백악관 브리핑을 하는 연단에 왜 대통령 부인이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부통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교육학 박사까지 갖고 있는 질 바이든이 그런 실수를 할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어떤 원인이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스트 파일럿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밤새 개전 첫날에 한 파일럿가 5대의 러시아 공군기를 격추시켰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것이 곳곳에 많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서방 언론도 이것을 대서특필을 하였는데 이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비행기 격추 장면과 사진들은 실제적으로 오락게임에서 나오는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게이웨이 펀딧은 유령 파일럿이라고 하여 하룻밤 사이에 영웅이 되었던 그 파일럿은 실제적으로 유령으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것은 오락게임에서 가져온 합성사진에 불과합니다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1번째 민주당은 하원 불출마 선언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22지구에 속해 있는 테드 더치 민주당 하원 의원이 31번째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은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원윤리위원장이며 사법외교위원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달 탐색선에는 여성과 유색인종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백인 남성은 신청이 불가할지도 모른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백인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내사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라바마주에서 한 픽업 트럭 소유자가 LGBFJB라는 차 번호를 맞춤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Let's Go 브랜든 F 조 바이든의 약자라고 나중에 밝혀짐에 따라서 알라바마주 교통국에서는 이 번호판을 다른 번호나 다른 이니셜로 바꾸지 않으면 이 차량 등록 자체를 말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공기관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도 국가모독 원수죄라는 것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리주 상원 후보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에릭 크리튼 후보가 아메리카 컨보이 트럭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활짝 웃으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컨보이 행진은 약 4,000대의 트럭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디애나 폴리스를 지나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도착할 때쯤이면 약 10,000여 대의 트럭이 직결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의 의회 국정연설을 앞두고 의사당의 펜스를 치고 철조망을 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낸시 펠로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국면을 상대로 연설하는 마당에 무슨 펜스를 높이고 철조망을 치냐고 하면서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것은 일본의 가면극인 가부키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선의 끝판왕 낸시 펠로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